침상 배설 및 이동 변기 돕기. 기출 오답 바로잡기.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만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요약 노트를 보지 않아도. 예. 자, 침상 배설 돕는 방법. 변을 용이하게 배출하도록 침대를 수평으로 놓는다.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침상의 높이를 낮춰준다.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이게 전부 다 틀린 답안이에요. 예, 역대 기출문에 다 틀리게 나온 질문이에요.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예. 차가운 변기를 대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온 질문이에요. 차가운 차가운 변기 아니라 따뜻하게 해준다. 차가운 변기에 놀리잖아요. 놀리고 배설하고 싶어서 배설이 움츠러지면서 배설감 느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변기는 따뜻하게 한다. 대상자가 실수하면 주의를 준다. 주의를 주면 안 되죠. 여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는 참는 연습을 시킨다. 변이를 호소할 때 참을 수 있도록 훈련한다.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변 냄새가 심한 경우 배설물을 즉시 버린다.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예, 배설물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넣는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변기 속에 물을 채워 넣는다. 예,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예,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변기에 밑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왜? 소음이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피부에 좋지 않으므로 방수포를 깔지 않는다. 방수포를 깔아야죠.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는다.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한다. 이게요,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서 덮은 후 바지를 내립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허리 밑에 허리 아래 부분은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난 다음에 덮은 후에 그 다음에 바지를 속에 내리는 거죠. 배변 중 창문을 열어둔다. 배변 중에 창문을 닫아두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게 하여 돋는다.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린 후 네. 변기를 대준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게 해서 덮는다. 그러니까 이 현재 질문이 틀린 거는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이 아니라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야. 옆으로 돌려 눕는다 맞는 얘기죠.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침대와 같도록 한다. 하체를 노출하여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씩 세척한다. 매번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죠. 예. 편안한 배설을 위해 변기를 차갑게 해둬야 한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죠. 변기는 항상 따뜻하게. 이동 시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린다. 배설 후 즉시 처리한다. 배설 시 전적으로 도와준다.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편마비의 경우 이동식 좌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이거는 이제 불편한 쪽이냐 건강한 쪽이냐 이게 이제 논점이에요. 건강한 쪽으로 놓는다.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이 논점은 스스로 하게 한다. 항문에 수시로 찬물을 끼얹어 자극한다. 찬물을 하면 되죠. 미지근한 물을. 뜨겁거나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한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핵심 쪽집게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침상에서 대상자의 배설물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변이 굵게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소변 냄새가 심한 경우, 세 번째, 소변에 색이 진한 경우, 네 번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탁할 경우, 다섯 번째, 대변에 피가 섞여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가 다섯 번째? 침상의 대상자의 배설물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변이 굵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 맞습니다. 변이 굵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네. 예. 나머지 2, 3, 4는 이제 별 문제가 이상 있으니까 시설장에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순서는 가. 방수포를 깐다. 나. 변기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다.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리는 변기를 대준다. 라. 침대머리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순서는 이거 순서대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시험 문제 나온 문제예요. 예, 순서를 잘 침상에서 배설하는
우리 어르신을 돕는 순서예요. 첫 번째는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두 번째, 방수포를 깐다. 세 번째,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잘 보면 돼요. 네 번째, 대상자의 둔부를 들어 올린 후 변기를 대줍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머리를 올려 주어서 배에 힘을 주고 이 쉬운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이게 되겠네요. 올라가지 말고요.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순서. 네. 내가 당사자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순서를 생각하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첫 번째, 침상에서 실수를 한 경우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두 번째, 침대머리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세 번째,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해질 한다. 네 번째,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는다. 다섯 번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정답이죠. 바꿔놨어요. 네, 지금 허리 아래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는 다음에 네. 바지를 내린다는데 내린다라고 돼 있는데,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바꿔놨어요. 이렇게 틀린 문장. 네, 치사.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이동 변기의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해 준다. 두 번째,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 변기를 조절하여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세 번째,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네 번째,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다섯 번째, 편마비의 경우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놓는다. 네 번째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다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네 번째 틀리죠? 네. 맞습니다. 이동변과 침대를 높게 하는 게 아니라 같게. 그렇죠. 같게 해야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조금 참 지금 읽어주기만 하시는데도 답을 맞춰가니 정말로 네. 놀랍습니다. 기저귀 사용 및 유치 도노관 관리. 이 문제도 매번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와요. 네, 그런가요? 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를 바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쪽집게 문제를 푸시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 오답 바로잡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를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기저귀 교환 방법. 기저귀의 배설물을 밖으로 말아 넣는다. 배설물을 안쪽으로 가게, 안으로 쪽으로 가게 말아놓는다. 물티슈로 닦고는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 할 때는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바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이 대상자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저귀 채워주면 의존성이 생겨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배설 실수에 대한 주의를 준다. 주의를 주면 안 되고 신속히 기저귀를 갈아준다.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한다. 최대한 반영해야죠.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채운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네. 예, 지정된 시간에만 기저귀를 교체한다. 젖었으면 신속히 갈아주는 게 맞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상자가 실금하면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창문을 닫고 기저귀를 교환해야 합니다. 회원부를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습니다. 아까 계속 나오죠? 네. 앞에서 뒤로. 마른 수건으로 마른 앞에서 수건으로. 뒤로 넣는다. 기저귀를 깨끗이 깔아주기 위해서 최대한 신체 노출을 한다. 왠지 먼저 틀렸잖아요. 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협조가 불가능한 똑바로 누우면 힘드니까 옆으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갈아준다. 협조가 가능한 사람은 궁대에 들 수 있잖아요. 똑바로 누운 상태로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는다. 면도기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오염 방지를 위해 상하의를 모두 벗긴다. 뭐 하의만 벗기면 되죠. 둔부 주변을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한다. 둔부 주변을 이제 가볍게 두드려서 마사지한다. 유치 도뇨관. 유치 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결박하잖아요. 결국은 네.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보행도 가능합니다. 유치적 도뇨관 끼고. 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 도뇨관을 빼준다.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즉시 교체한다. 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소변량이 감소하면 유치 도뇨관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예. 유치 도뇨관 나온 문제는 의학보호사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런 문제 생기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보고해야 되는 건데 의학보호사가 유치관을 빼거나 교환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 그렇죠. 즉시 버리거나 뭐 이상해지면 보고할 거 아닙니까? 뭐 소변색이 이상하면 그럼 이제 팽팽히 뭐 당겨주거나 이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변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방광의 팽창에 통증을 호소하면 하복부를 눌러준다.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을 경우 하복부를 눌러준다.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둔다.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는 준다. 예, 다 틀린 문장이고요. 막히거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를 열어놓는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2시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고 배출구를 열어놓는다. 배출구를 잠근다.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다.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혼동될 수 있어요. 예. 유치 도뇨관이다 보니까 오줌을 적게 싸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죠.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섭취할 수 권장한다. 침상 안정 시 침상 아래 고정 틀에 걸어둔다. 폴대에 걸어준다. 일회용 장갑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해야죠.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확인은 항상 기록해야 합니다. 핵심 쪽집게 문제로 들어간다. 또 한번 풀어보십시오.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네. 첫 번째,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갈아준다. 두 번째,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로 바로 사용하면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네 번째,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건조한다. 다섯 번째, 둔부부터 꼬리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물티슈로 닦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건조한다. 이게 틀린 것 같고요. 와, 이거 맞는 질문이죠. 물티슈 닦은 후에 기저귀 치고 나서 물티슈 닦은 후에 물티슈 마른 수로 닦아 건조하는 건 맞죠. 협조가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조금 이 헷갈렸어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1번 항목을 보세요.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그래서 여기 허리를 들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똑바로 누운 네. 상태에서 허리를 갈아주는 거죠. 그거하고 제가 지금 네, 네 번째가 그러니까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누는 게 아니고 똑바로 누운 네. 상태에서 갈아주면 돼요. 왜냐하면 협조가 가능한 사람은 허리를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협조가 불가능한 사람은 네. 옆으로 네. 돌려 눕혀 갈아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가 아니라 협조가 불가능해요. 저는 왜냐면 아까 마른 수건만 자꾸 얘기해서 물티슈로 안 던져. 그건 맞는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사실은 좀 이상했었거든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네. 네, 주의하라고 했죠 아까. 네, 삼각형입니다.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첫 번째,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두 번째,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정치를 권장한다. 세 번째, 소변량과 색깔을 매 2-3시간마다 확인한다. 네 번째,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 도뇨관을 빼준다. 다섯 번째,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는 유치 도뇨관이 박히거나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동할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밑에 둔다. 첫 번째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공부가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요? 예, 이동할 때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네. 높이 해야 됩니까? 밑에 해야 됩니까? 이건 밑에 돼. 지금 저님은 이거 저기로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경관 영양 예. 생각했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 이건 맞고요. 예. 소변량 수세가 맞고요.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네 번째 이겁니다. 예. 네 번째는 왜냐면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절대 건드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와, 대단하시네. 와우. 이거는 간호사가 만져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면 돼요. 네, 왜 틀렸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구강 청결 돕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기출 오답 바로 적기 문제 2번 닦아내기 방법. 구강 청결이네요. 예. 네.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춘다.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예, 구강 청결에서 입안 닦아내기 할 때는요,
앉은 자세, 그죠? 또는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혀가 깊숙이 닦으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구토나 지식을 꾸역꾸역 하잖아요. 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마른 브러쉬로 닦아준다. 물에 적셔서 닦아줘야 되죠. 구토를 막기 위해 혀는 닦지 않는다. 입안 닦아내 혀도 닦아내야 되죠. 입안을 물로 몇 번 헹군다. 입안 닦아내기가 아니라 입안에 헹구게 해당돼요. 물론 여러분 헹구는 물론 그러니까 입안 닦아내는 거하고 일반 헹구는 거 틀려요. 네? 입안을 헹굴 수 없는 그런 어르신인 경우죠. 이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거의 뭐 화상 상태에 누워 있는 분들은 닦아줘야죠. 양치가 안 되니까 물 헹굴 수가 없으니까. 네, 입 전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입안 닦아내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와 잇몸을 먼저 닦아요. 그리고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는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평소에 이와 잇몸 닦고 난 다음에 입천장도 닦고 그다음에 혀도 혀. 닦고 양쪽 볼도 닦는다. 이렇게 순서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에게만 실시한다. 치아가 없거나 연화 장애가 있는 대상자, 아까 입안 닦기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기 쉬운 대상자에게 입안 닦기를 한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물에 적신 서랍자로 입안을 닦아낸다. 네. 거즈를 감은 서랍자를 사용한다가 정답이에요. 아, 거즈를 감은 서랍자.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군다. 이제 입안 헹구게요. 닦아내는 게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입안을 헹굴 때는 식사 전과 후에 입안을 헹군다.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위로 한 자세를 취한다. 항상 건강한 쪽 아래예요. 모든 문제가 건강한 쪽 위로 가면 안 됩니다. 건강한 쪽이 왜냐면 건강한 쪽은 내가 이제 체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불편한 게 있으면 굉장히 아프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자세를 취한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입안 청결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미지간 물로 헹궈야 돼요. 입안이 헐었을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상처 있거나 할 때는 무조건 연고를 씻어줘. 바르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가 보고한다. 칫솔질 방법. 양치하는 거. 네, 치실을 사용한 후 칫솔질을 한다. 거꾸로죠. 칫솔질을 한 후 이제 네. 잔 거를 제거해서 치실을 사용한다. 앉은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하되 마비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마비가 없는 쪽을 위로 한 축이 자세를 취한다. 항상 이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라고 정답을 했죠. 틀린 얘기입니다. 칫솔은 뭐가 딱딱한 것이 좋다.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그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만 닦는다. 혀도 닦고요. 아까 볼, 볼, 천장, 입천장, 다 닦아야죠. 침대에 똑바로 누운 채로 칫솔질한다. 머리 부분을 약간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는 게 좋죠. 구토를 막기 위해 혀는 닦지 않는다. 혀도 닦는다고 했죠 아까.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아까 45도 각도로 이렇게 잇몸의 치아 쪽으로. 칫솔은 손에 쥐기 쉽게 자루가 가는 것을 사용한다. 가구가 좀 두꺼운 걸로. 좀 두꺼운 걸로. 자루는 좀 두꺼운 걸로.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의치 중요합니다.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용기에 넣는다. 의치는 이쪽 의치를 먼저 빼서 용기에 넣는다. 이쪽 의치. 소독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씻는다. 소독을 위해 햇빛에 말린다. 의치는 항상 뜨겁게 하면 안 되고요.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군다. 흐르는 미온수. 냄새가 배지 않도록 보관 용기의 뚜껑을 열어둔다. 항상 뚜껑 용기를 닫아놔야죠. 잇몸 보호를 위해 취침 중에도 의치를 착용한다.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고 빼서 보관한다. 건조하게 말린 후 착용한다. 이 건조하게 말리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구강 세정제나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에 끼운다.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의치를 빼서 거즈에 감싸 보관한다. 알코올로 소독해서 보관한다. 의치는 물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한다.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따로 보관한다. 맞추어서 이렇게 맞추어서 보관합니다.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 장소를 자주 바꾼다.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쉽죠? 예. 네.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예. 먼저 인니부터 끼운다.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그 국가 점막이 있잖아요.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수술 판단하지 말고 의료행위니까 시술장이나 간호사에 보고한다.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는 닦지 않는다. 주의해서 잘 닦아야 합니다.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 네. 들어갑니다. 자. 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기느낀데요. 한번 또 네.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처음 다음 접하는 중 거잖아요. 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상반신을 높여준다. 두 번째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빨대컵을 사용한다. 세 번째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위로한 자세를 취한다. 네 번째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랫니와 잇몸,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낸다. 다섯 번째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착용한다. 여기서는 세 번째네요.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위로 아니라 밑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제대로 맞추셨습니다. 해설까지 들 하셨어요.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네, 칫솔을 첫 번째 칫솔을 45도 각도로 취해야 되고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닦는다. 두 번째 칫솔질을 할 때도 혀도 닦고 칫솔질을 한 후 칫솔을 사용한다. 세 번째 칫솔은 뭐가 부드럽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하되 불편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한다. 다섯 번째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군다. 4번 문제가 틀린 문제네요. 아, 예, 쉽게 맞출 수 있죠. 예. 네.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두 번째 의치의 번역을 막기 위해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셋째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군다. 넷째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자 한다. 다섯 번째 윗니부터 끼운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네, 쉽게 맞출 수 있죠. 네, 절대 끼우고 자면 안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두발, 선발, 회음부, 청결 돕기 되겠습니다. 기출오답 바로잡기 갑니다. 머리 감기기 방법.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귀마개 솜으로 한쪽 귀만 막는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귀를 모두 막아야 됩니다. 방수포를 엉덩이에서 발까지 깐다. 예, 머리 감기할 때는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야 돼요. 어깨 밑까지. 예. 머리와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손가락 끝으로. 예, 손톱을 하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면봉으로 귀 안쪽 기지를 제거한다. 귀지는 절대로 네. 외면하면 안 돼요. 의료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저녁 시간대를 이용한다. 예,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16도에서 18도씨로 유지한다. 실내 적정 온도는 20 내지 23도. 예. 이게 숫자에 넣어줘야 돼요. 긴장 완화를 위해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는다. 공복이나 식후는 피한다. 문과 창문을 열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한다. 문과 창문은 닫은 상태에서 머리 감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군다.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궈야 되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게 좋습니다. 머리 감을 때는 찬물로 사용하고 헹굴 때는 따뜻한 물로 한다. 거꾸로 돼 있죠. 머리 감을 때와 헹굴 때는 모두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 베개를 받치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네, 베개를 치운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준다.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밑까지 감싼다. 침대부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허리 밑까지 깐다. 네, 어깨 밑까지 깐다. 50도씨의 물을 사용한다. 따뜻한 물을 사용. 50도 굉장히 뜨거운 물이잖아요. 네. 따뜻한 물을 눈과 귀를 솜으로 덮는다. 솜으로 귀를 막고 위에는 수건을 올려놓는다. 머리 손질하는 방법. 엉킨 부분은 가위로 잘라준다. 찬빗으로 빗어 머리카락을 펴준다. 네, 다 틀린 문장이죠. 물을 적신 후에 큰 빛으로 빗어준다. 대상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두피 방으로 빗어준다. 항상 머리는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어준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엉킨 가락을 자른다. 머리를 짧게 잘라 손질이 쉽게 한다. 대상자의 기호와 의견을 물어서 네. 머리를 손질한다.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힘껏 빗질한다. 너무 세게 당기면 아프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항상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 손발 청결이네요. 네. 예.
발톱은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네,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또 그림으로 나오기도 해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보습제는 바르지 않는다.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네, 로션을 바르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손발은. 네,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땐 연고를 발라준다.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었을 경우 바로 제거한다. 손톱과 발톱의 이상 증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무조건 보고해야죠. 네. 가능한 대상자를 눕혀서 돕는다. 손발톱 청결할 때는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로 보호한다. 찬물에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다. 네,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지성용 비누를 사용한다. 지성용보다는 수용성 비누. 예.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닦아낸다.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회음부에는 항문, 질, 요도 순서로 닦는다. 아까 이제 배웠죠? 네. 해음부는 항문, 질, 요도 순하면 오염이 돼요. 네. 항문에 있는 것이 이제 질 쪽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요도, 질, 항문 그다음 앞에서 뒤쪽으로 조명을 어둡게 한다. 밝게 한다. 청결을 위해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찍힌다. 대상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알코올솜으로 음부를 닦아준다. 전용 수건이나 거드나 솜을 사용한다. 회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항상 염증, 네. 상처 있으면 무조건 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의식이 없는 대상일 경우 커튼이나 스크린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자의 자세를 취하게 하고 대형 타월로 골반 쪽에서 무릎까지 덮는다. 대형 타월로 배꼽에서 골반까지 덮어준다. 자, 아까 이제 앙와이 등도 나오죠. 또 누워서 네.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몸과 몸과 다리를 덮는다. 찬물을 음부로 흘려준다. 따뜻한 물로 해줘야죠. 40도씨의 정도의 물을 음부에 끼워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이게 또 40도가 아니라 따뜻한 물로 해야죠. 청결을 위해 전적으로 요양보호소가 닦아준다. 대상자가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 부드러운 때밀이 장갑을 사용한다.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남성은 은경을 손으로 잡고 양쪽에 겹치는 부분까지 잘 닦아준다. 남성은 은경을 수건으로 잡아야 돼요. 손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수건으로 잡아서 닦아줘야 됩니다. 자, 핵심 쪽지기 문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대상자의 머리 감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통 목욕 시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두 번째, 통 목욕 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세 번째, 침대 머리 감기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다섯 번째, 침대 머리 감기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다섯 번째, 머리 손질 물을 적신 후 두피에서부터 모발끝 쪽으로 빗어준다. 참 이런 문제들은요 제가 좀 헷갈리죠? 너무 쉬워서 왜냐면 통 목욕 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로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연 건조가 아니거든요. 네. 이걸 문제라고 내나요? 네, 제가 이렇게 쉽게 내기도 하지만 또 헷갈릴 수도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빨리 목욕시키면 네.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건조 하는 자연건조는 이제 성인들은 자연건조 하죠. 젊은 아이들이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틀린 예. 질문입니다. 맞았습니다. 전 대단하십니다. 해석까지 하십니다. 자, 대상자의 발, 손, 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다. 두 번째, 가능하면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로 한다. 세 번째,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네 번째, 손톱과 발톱의 이상 증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 번째,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네 번째, 보고해야 됩니다. 예. 네, 다음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회음부에는 항문, 질, 요도 순서로 닦는다. 세 번째,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정령 수건이나 거즈를 사용한다. 네 번째,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힌다. 다섯 번째, 회음부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에 보고한다. 요거 좀 헷갈리네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땐 세 번째, 전용 수건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게 틀린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책의 특징이 뭐라겠어요?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이게 다 읽으면 전달 탁 튀어나오나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첫 번째가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누워서 무릎을 세우는 자세를
왜냐하면 해음부를 청결해서 누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누워 있는 거 맞죠? 왕아이 자세라고 그러죠? 치약 향 맞고. 아까 해음부 뭐라 했어요? 항문 질 요도가 아니라 요도 질 항문수로 닦아야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는 그냥 답이 물고기처럼 탁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바로 그 정답 딱 그런 데서 제가 있잖아요. 저건 이거를 난 지금 요도 이걸로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세수면도 침상 청결 돕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세수를 돕는 방법. 눈곱 낀 눈을 먼저 닦고 눈곱이 없는 쪽을 닦아준다. 깨끗한 수건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네.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눈은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네.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질을 제거한다. 이건 아니죠. 귀지제는 아까 들고 나오죠. 의료기관에서 세안 시 제거한다. 코안은 닦지 않는다. 코안을 깨끗이 닦는다. 코 밖에 나와 있는 코털은 그대로 둔다. 코털을 깎아준다. 코 안쪽과 코볼은 닦지 않는다. 네. 닦아야 맞는 거죠.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때때로 피부를 알코올솔로 소독한다. 알코올로 소독한 게 아니고요. 피부 유연제, 노션이나 오일이죠. 오일을 바른다. 대상자에게 거울을 보이지 않는다. 거울을 볼 수 있게 돕는다.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 네. 사용하지 않는 게 이생적입니다. 세수는 침상에 똑바로 누워서 한다. 어떻게 누워서 세수를 합니까? 침상 머리를 높여야죠. 옆에서 반 앉는 자세로 한다. 면도를 돕는 방법. 대상자를 침상에 반듯하게 눕힌다. 예, 침대에 머리를 높이거나 반 앉는 자세로 한다. 전기 면도기는 피하고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한다. 예, 전기 면도기가 좀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죠. 피부와 면도기 각도는 90도로 유지한다. 예, 90도를 어떻게 유지하면 면도가 됩니까? 45도 각도. 턱 쪽에서 귀 밑으로 면도한다. 이게 이제 유혈점이에요. 보통 남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턱 쪽에서 귀 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합니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네. 근데 대부분은 저는 거꾸로 턱에서 귀로 가요. 예. 네, 저 면도할 때. 근데 여기서는 이 교과서는요, 내가 연달아 틀리게 반대로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 면도 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준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속으로 덮어주면 면도가 잘 됩니다. 피부 주름은 위쪽으로 당기며 면도한다. 아랫방향으로 당긴다. 이거 주의하세요. 면도하기 전에 찬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덮어준다. 면도 후에 로션은 바르지 않는다. 발라야 되죠. 상처가 생겨 피가 나갈 경우 손으로 신속하게 지혈한다.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날 경우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도할 부위에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거품을 내면서 면도해야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 숙면을 위해 야간에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 조명은 켜둔다.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물기를 없앤다.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발바닥 중요해요. 발끝이 아니고 네.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한다. 대상자가 자주 쓰는 물품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항상 가까운 곳에 둔다. 자, 핵심 쪽지게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세수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눈곱이 없는 눈을 먼저 닦고 눈은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두 번째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한다. 세 번째 코안을 깨끗이 닦고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을 깎아준다. 네 번째 눈, 코, 입, 주위, 뺨, 이마, 목, 귀 순서로 닦는다.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반은 앉은 자세로 한다. 지금 세수 돕기 옳지 않은 방법은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 네. 5번도 맞고 지금 3번도 맞고 4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면도 전 따뜻한 물구석으로 덮어둔다. 두 번째 피부와 면도기 각도는 90도로 유지한다. 세 번째 주름진 피부는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면도한다. 네 번째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다섯 번째 면도 후에는 피부 유연제나 크림을 바른다. 네, 90도로 유지한다. 두 번째 문제가 틀린 것 몇 같습니다. 도라 그랬죠? 45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욕 돕기가 네,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년마다 매번 세 문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목욕 돕기 방법. 목욕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1시간 길죠? 20, 30분 정도.
사생활 존중을 위해 목욕식문은 잠근다. 네, 목식문은 닫아둔다. 회음부 몸통 발 다리 발 순서로 닦는다. 발, 네. 다리, 팔, 몸통 제일 마지막에 해음부수를 닦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먼 쪽, 이제 이제 몸에서 이제 먼 쪽부터 발, 다리 네, 다리, 팔 팔, 몸통 회음부. 해음부를 제일 나중에 닦아야 청결하죠. 불편한 발부터 욕조에 들어가도록 한다. 넘어지죠. 미끄러지거나 큰일 나죠. 중심 못 잡죠. 중심 건강한 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간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닦아준다. 뭐든지 이 말초에서 중심으로, 네? 말초에서 중심으로. 몸의 심장에서 먼 곳부터 점차 이렇게 시켜 주는 게 좋죠. 욕조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가 미리 온도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 물을 받는다. 요양보호사가 미리 물의 온도를 확인한 후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이건 그 대상자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가 발 끝에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불쾌하거나 필요할 때도 목욕은 꼭 시킨다.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따뜻한 우유,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목욕 중에는 따뜻한 물을 뿌리지 않는다. 따뜻한 물을 뿌려줘야죠. 혈압이 낮은 대상자일수록 대상자일 경우 뜨거운 물에 입욕시킨다. 이 뜨거운 물이 이게 함정이죠. 따뜻한 물. 식사 직후에 목욕을 한다. 식사 직후나 직전에는 목욕을 피한다. 욕조에 2-30분 앉아있게 한다. 한 욕조는 5분 정도. 예. 목욕 후에 대소변을 하게 한다.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고요. 실내 온도를 3-40도로 맞춘다. 너무 뜨겁죠? 네, 너무 덥죠. 보통 실내 온도 20 내지 23도가 적정한 온도입니다. 침상 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 얼굴은 이마, 눈, 코, 입 순서로 닦는다. 아까 나왔죠?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대로 닦는다. 순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하지는 어딘지 알죠? 네. 하지가 어디에? 하지가 어디예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하지. 네. 그러니까 뭐 하지가 뭐예요? 어디예요? 하지는 밑에 하반신, 하반신. 하반신, 상지, 하반신 이렇게 구분해요.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 게 아니라 발끝에서 발끝에서 허벅지 허벅지로 쪽으로. 닦는다. 먼 데서 목 쪽으로, 심장 쪽으로. 네.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유방은 원 그르듯이 닦는다. 원 그르듯이.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눈은 대장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대장을 통해 이렇게 항문으로 나오는 이 방향으로.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눈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팔은 겨드랑이에서 손끝으로 닦는다. 먼 곳을 닦는다 그러죠.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네. 다음 조치기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닦아준다. 두 번째, 목욕 시간은 2-30분 이내로 한다. 세 번째, 행구는 순서는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한다. 네 번째,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다섯 번째,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놓게 한다. 어느 게 답일까요? 탁 튀어나가잖아요. 물고기처럼 답이 1번 아닌가요? 네 맞죠. 네. 중심에서 말초가 아니라 말초에서 중심으로. 네. 심장이 먼 것부터 심장 가까운 쪽으로. 네. 네. 대상자가 침상 목욕을 할 때 돕는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이건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3. 세 번째,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네 번째,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다섯 번째,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세 번째,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가 아니라 발끝 발끝에서.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오는 것이죠. 대단한 해설입니다. 이런 옷갈아입기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돼요. 네. 자, 기출 오답 바로잡기 갑니다. 옷 갈아입기, 상하의 분리되지 않는 옷이 좋다. 예. 어르신들이니까 옷 갈아입을 때는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노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많게 한다. 최대한 적게 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입힐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벗는다. 자, 이 문제도 꼭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중요한 기출 문제입니다. 불편한 팔, 그 다음에 머리, 건강할 팔 순서로 입혀요. 그리고 벗길 때는 건강한 팔부터 벗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불편한 팔 순서로 벗긴다. 이건 이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가볍고 신축성이 작은 옷이 좋다. 네. 신축성이 많은 옷이 좋죠. 수액이 있는 대성제 하의를 입히는 방법은 건강한 쪽 팔, 수액 주머니 마비된 쪽 팔 순이다. 이것도 아까 비슷한 문제죠. 예. 수액을 끼고 있어요. 마비된 쪽 먼저 벗어야죠. 그 다음에 수액 입히는 거죠. 마비된 쪽을 입히고 그 다음에 수액 주머니 건강한 쪽으로 한다. 수액이 있는 대성제 상의를 벗기는 방법은 마비된 쪽 팔, 수액 주머니 건강한 쪽 팔 순이다. 이건 반대죠. 이제 수액 상의를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그다음 수액 주머니 빼고 마비된 쪽 손으로 한다. 잘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대상제의 건강한 쪽에 선다. 항상 상의를 갈아입힐 때는 불편한 쪽에 선다. 그래 도와주죠. 하의는 바지를 두 발목까지 내려놓고 불편한 쪽을 먼저 벗긴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긴다. 핵심 쪽집게 문제. 대상제 옷 갈아입히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은 옷이 좋다. 바로 나왔죠? 네. 2.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세 번째 가볍고 신축성이 작은 옷이 좋다. 네 번째 바지를 두마울봉에 내려온 후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섯 번째 한쪽 손은 마비된 쪽 발을 잡고 이렇게 해서 1번 상하의가 분리되지 않는 쪽 상하의가 분리되어야 됩니다.